군자국의 비밀. 안녕하세요. 제 강의를 여태까지 들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 광고가 나오면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소호는 장남 현효이며 황제의 장남 현효이며 전욱은 황제의 손자이기에 증손이 아니고 손자네요. 소호가 어린 전욱을 키웠다는 뜻이 됩니다. 전욱은 성장 후에 소호를 보좌를 합니다. 이런 황제의 가계가 아니고 복희와 소호가 아담처럼 1000년 가까이 장수했다면 복희와 소호가 동시대에 활동했다는 설이 가능하죠. 소호가 복희씨 때 소호가 있고 황제 때 소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양쪽에 걸쳐 나오기 때문에 1000년 이상 장수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이블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그 후손들이 보통 900세 이상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모두 합쳐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나와요. 그리고 문명의 창세기 데이비드 롤이라는 분이 지었고요. 1,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 책 309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수메르어가 아니라 서부 세머에 속한다. 이 낱말은 붉은이나 흙을 뜻한다. 흥미롭게도 아담은 시리아의 우가리트에서 출토된 가나안어 문헌에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우가리트의 최거신 엘과 관련되어 있다. 엘은 창세기 초반부에 나오는 하느님의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아담도 약 6000년 전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관련된 여호와인 여호와도 홍수설화와 관련하여 추균과 공공과의 싸움으로 연결짓기도 하죠. 사망 본기에는 공공과 추균의 전쟁으로 지축이 흔들렸고 이로 인한 지각변동으로 홍수가 나자 여호와가 보수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사망본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씨 말년에 이르러 제후 공공씨가 있어 마침내 추균과 더불어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자 노하였다. 마침내 머리로 부주산을 받자 무너졌다. 하늘 기둥이 꺾이고 땅을 받드는 밧줄이 이질러져 여호와가 이에 오색돌을 반죽하여 하늘을 수리함으로써 자라의 다리를 조각하여 사방의 극처를 세우고 갈대와 석회를 쌓아서 넘치는 머를 멈추게 하고 기주를 구제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기주는 지금 하북성과 산동성 그리고 하남성 북부에 존재한 역사상의 옛 행정구역이라고 나옵니다. 그 중국대를 아홉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구주의 한 곳으로 전해진다고 그래요. 회남자 천문운에는 추경이 아닌 추경의 조부인 전욱과 공공의 제위 다툼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다 기록마다 다른 거예요. 오래된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이 말에서 계속 말로 전해지면서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죠. 옛날에 공공이 전욱과 제위를 놓고 다투다가 화가 빠진 공공이 부주선을 들이받았다 라고 나와요. 회남자 남명운에 나오는 홍수설화가 복희와 여호와 시대인 6000년 전인지 아니면 공공시대인 4300년 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이러한 지각변동이 신화로 전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후자라면 여호와 역시 1000년 이상 살았다는 말이 되죠. 여호와가 창조한 아담도 930년을 살았으니 여호와가 단명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홍산 문명에서 여신상이 나왔는데 여호와로 여겨진다니 살아있는 사람의 상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현대인들처럼 단명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신묘의 조성연대는 5575년 정도라고 하는데 마고라는 주장도 있어요. 마고나 여호와보다는 웅녀상이 적절해 보입니다. 과학으로 찾은 고조선 91쪽에 이렇게 써있어요.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몽골인의 얼굴을 갖고 있는 여신상을 홍산인의 여자 조상, 즉 중화민족의 공동조상을 강조할 정도로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며 중국 고대 전설 속의 여호와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건 중국 입장이고,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이제 유흥국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유흥국과 관련된 웅녀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도 6000년 전 복희 여화 시대에 대홍수가 있었고, 다시 4300년 전 공공과 추경의 전쟁이 원인이라 여겨지는 지각변동으로 인한 대홍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대홍수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며 공공 때의 대홍수를 여화가 막았다는 이야기로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명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몇 권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동양 문명인데, 윌 듀런트라는 분이 지었고요. 그 책 244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메르의 여러 시인과 학자들은 수메르의 고대 역사를 재건하기 위해 힘썼다. 그러한 시인들 손에서 나온 것은 창조와 태고적 낙원에 대한 전설, 그리고 먼 옛날 왕이 죄를 저지른 바람에 홍수가 일어나 그 낙원을 삼키고 파괴시켜 버렸다는 전설이었다. 홍수라는 이 소재는 바빌로니아와 히브리 전토에 이어져 내려와 나중에는 그리스도교의 일부가 되었다. 1929년 울리 교수는 우루 유적지를 파다가 꽤 깊은 지점에서 침적토와 진흙으로 이뤄진 약 2.4m 두께의 층을 발견해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믿어도 된다면 이 층은 후대 인류에게 대홍수로 기억되는 유프라테스 강의 엄청난 범람이 일어난 시기에 해당했다. 그래서 홍수 전설이 고고학적으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공족은 서방에서의 이주족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들도 구이의 구성원이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 수시아나에서 온 환웅 286쪽에 이렇게 써있어요. 앙소 채도에 보이는 도화는 수시아나 채도에 보이는 생명의 강과 농업의 신 혹은 물의 정령을 합쳐서 그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신이 들고 있는 물막의 공구와 비슷한 것이 갑골문에 보이는데 그 글자가 나중에 공자로 바뀌는 것도 흥미롭다. 또 이렇게 282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연구 결과 채색토기는 이란 서북부 상간시대에서 발생해 주변으로 확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분은 공공이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공공족은 물 관리를 잘한 것으로 보이는데 6000년 전 수메르에서도 관계시설이 발달하여 물을 잘 다스린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족은 여화와 연관되고 여화는 유태인, 더 나아가 수메르와도 연관이 되죠. 문명 이야기, 동양 문명, 아까 본 책이죠. 거기 250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원전 4000년부터 시작된 이 관계시설은 수메르 문명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손꼽히며 더불어 문명의 토대 역할도 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정성 들여 물을 댄 밭에서 보리, 밀, 대추야자를 비롯해 여러가지 채소가 풍부하게 났기 때문이다. 소가 끄는 쟁기도 일찌감치 등장했고 이는 관 모양으로 기다랗게 이랑을 지어 씨를 뿌릴 줄도 알았다. 이미 관 모양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소와 이집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그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